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한글 2021을 실행하고 저장하는 방법을 배웠죠. 오늘은 글자를 예쁘게 꾸며서 손자, 손녀의 생일 초대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글 2021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고 새 문서를 클릭해 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하얀 화면이 나왔잖아요. 나와서 밑에 폭맞춤을 먼저 클릭해 주겠습니다. 해주고, 자, 글자를 사용을 쓸 텐데, 글자를 썼을 때 우리가 기본 메뉴에서 우리가 편집에 가보시면은 두 가지를 크게 볼 텐데, 오늘은 이 글자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글자 모양을 마우스로 클릭을 딱 하시면은 이렇게 대화창이 뜨죠. 그래서 기본에 가면은 글씨 크기와 그 다음에 글꼴, 그 다음에 장평이라 그러면 글씨의 너비를 줄이고 너비를 넓히고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크기가 아니라 퍼센트로 해가지고 비율로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는 글씨와 글씨 사이의 간격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속성이 있어가지고 밑에 진하게, 그 다음에 기울림, 밑줄 글씨, 그 다음에 가운데 그어보는 치소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속성도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그 다음에 글자가 있는 음영색, 바탕색을 이야기하겠죠. 음영색을 설정할 수 있고, 또 확장에 가보시면 확장에서도 여러 가지 그림자와 밑줄, 강조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테두리 배경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취소를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 글자 모양에 쓰는 것들을 많이 쓰는 것들을 따로 모아놓은 게 이 서식 상자에서 이 부분입니다. 글씨와 글꼴 크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글자 글꼴이 있고 크기가 있고, 그다음 밑에 글씨의 속성들이 있고 이렇게 글자 색깔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글씨를 잠깐 쓸 텐데 저는 미리 글씨를 쓴 걸 가지고 와서 작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업을 진행할 때 보시면 하나씩 처음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일 초대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타자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현재 글꼴이 함초록 바탕에 10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생일 초대장이라는 거를 제가 먼저 편집을 하면서 할 텐데, 일단은 글씨를 쓰고 난 다음에 같이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일 초대장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엔터를 우리가 한번 2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치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사랑하는 누구누구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타자로 치면 좋겠습니다. 작업해가지고 일단 입력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엔터를 한번 2번 쳐주시고, 그 밑에다가 이제 일시, 장소, 연락처 이렇게 해서 밑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글씨를 썼습니다. 자, 이 쓴 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글씨들을 꾸미는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맨 위에 생일 초대장이라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글자 모양에 있는 글씨나 색깔, 그 다음에 크기 같은 거 할 때는 먼저 블럭을 잡아줍니다. 블럭이라 그러면은 글씨가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씨의 앞부분 위에, 글씨 위에다 이 I자 보이시죠? 커서를 누른 상태에서 끌고 와서 원하는 위치에다 놓으면은 이렇게 잡아지는 게 블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블럭을 잡아가지고 블럭을 잘못 잡았을 때 대부분 이 블럭을 해제를 하지 않고 이 상태 검정색에서 마우스 놓고 끌고 다니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이거는 이제 이동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블럭을 잡았는데 잘못 잡았다 그러면은 ESC 키를 누르면은 블럭이 해제되고 다시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현재 화면에 제가 첫 줄을 이렇게 블럭을 잡았는데 이거를 또 이 여백을 활용해 가지고 마우스 포인터 화살표를 여백에 있는 여기에다가 놓은 다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한 줄이 이렇게 블럭이 잡힙니다. 그래서 블럭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블럭을 잡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글자 크기를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먼저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이제 위에 크기가 지금 이렇게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크기를 한번 36 정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올리는 방법은 여기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셔가지고 36 누르는데 32밖에 없죠. 이를 눌러서 하셔도 되고 그런 다음에 화살표 위에 거 눌러서 움직이면은 36이 오죠. 아니면은 클릭해가지고 36 포인트라고 36 쓰고 엔터 치면은 값이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색일 초대장을 36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이제 글자 색을 한번 빨간색으로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럭을 잡고 블럭이란 거는 드래그 앤 드롭 할 수도 있고요. 여백에서 클릭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글자 색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익숙치가 않다 그러면은 위쪽에 여기 편집에 가면은 글자 모양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또 단축키로는 Alt L을 눌렀을 경우에 이렇게 바로 대화창이 뜹니다. 자, 그러면은 서식 상자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먼저 활용한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색깔을 여기에 빨간색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색깔 부분이 내가 원하는 색깔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 꺽쇠 화살표가 있어요.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 색깔의 형태가 있어요. 일반 빨간색 같은 경우는 오피스에 가보면은 이렇게 빨간색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에 가서 현재 되어 있을 때는 여기 하단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에서 여기 빨간색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렇게 블럭을 해제하게 되면은 생일 초대장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확인될 겁니다. 그리고 자, 속성값을 넣을 텐데요. 블럭 잡아서 여기에 진하게라고 있어요. 진하게. 그러면 얘가 색깔이 이제 글자가 굵어지죠. 굵어지고 그 다음에 이 작업한 거를 제가 한번 아직 문단 모양 가서 이동을 안 배웠지만 서식 상자에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 가운데 정렬이라는 거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움직일 겁니다. 자, 왜 제가 여기 처음부터 글씨를 쓰고 시작했냐 그러면은 글씨를 쓰면서 작업하게 되면은 이 위의 값이 그대로 밑에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글씨 한글은 먼저 타자를 친 다음에 친 걸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생일 초대장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에 앞서 가지고 이 용지 설정도 사실 중요하죠. 얘가 지금 어떤 종이로 지금 내가 치고 있는지 보는 방법은 위에 쪽을 클릭하면은 메뉴에 쪽 있죠? 쪽을 탭을 클릭하면은 여기에 편집 용지라고 있어요. 편집 용지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 현재 종류는 A4 용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종류의 화살표 눌러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어요. A4 용지도 있고 A3 이렇게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 가정용 프린터기는 대부분 다 A4가 많기 때문에 A4로 해서 출력하는 방법을 좀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3는 가끔 이제 인쇄기 같은 거 보면 A3로 출력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A4로 설정된 거 확인했고요. 용지 방향도 세로가 있고 가로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로 방향으로 또 세로 방향으로 또 가로를 하고 싶을 때 가로 방향 움직입니다. 여백도 주어지는 값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여백들을 내가 만지고 싶을 때는 여기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기본값을 넣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축하 메시지가 나오는 부분이 있죠. 사랑하는 뭐 손녀 뭐 해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사랑하는 손녀 이름을 이제 쓰면 되겠죠. 이름 쓰고, 나이가 뭐 7살이면 7살, 7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될 텐데, 먼저 잠깐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부분 여기 있죠. 이름 부분을 좀 만약 이름이 써 있다 그러면은 이름을 쓰고, 저는 그냥 이름을 채워 넣지 않고 이렇게 이름을 대괄호 해가지고 타자 연습 겸 해놨어요. 한 다음에 여기에 크기를 얼마로 하냐 그러면은 24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셔가지고 24가 있으면 클릭하시고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이 부분에 또 나는 빨간색으로 이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빨간색으로 지정을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항상 블럭을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이 부분, 나이가 뭐 7이면 7 이렇게 나오겠죠. 나이 부분을 우리가 조절할 때는 뭘로 해야 되냐면 똑같이 이것도 한번 색깔을 같은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좀 해보죠. 그 다음에 나이 번째 생일 이 부분을 크기를 24로 똑같이 해볼게요. 하고 여기를 빨간색으로 한 번 값을 입력한 것들은 바로 여기에 뜨죠. 혹시 잘 모르겠으면 화살표 누르셔가지고 빨간색을 클릭하면 이렇게 입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블럭을 잡아서 가운데로 한번 옮겨보죠.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름이 실제로 이제 쓰고 싶다 하면 여기를 여러분들 지우고 이름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여기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쓸 때는 뭘로 한번 해볼까요? 한번 여기다가 블록을 잡고 김민지를 해볼까요? 이렇게 잡았을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되돌리기 다시 하시고 여기에 이름 부분 여기다 클릭해서 쓰면 되는데 김민지 이렇게 그 다음에 클릭하셔가지고 지우려고 하면은 자 깜빡이는 커서 기준으로 왼쪽 거 지울 때는 클릭한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키보드에 백스페이스 눌러가지고 지우시면 되고 또 민지 오른쪽에 있는 대괄호를 지울 때는 G자 뒤에다 클릭하고 커서 기준으로 오른쪽에 글씨니까 딜리트 키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나이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나이자를 지우고 할 때 뭐 7이라 할까요? 7번째 그러면 지우고 그 다음에 또 7자 앞에 놓고 백스페이스 누르고 7자 또 우측에 와서 오른쪽에 대괄호 눌렀을 때 이렇게 딜리트키 누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뭐 손녀 해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내가 글씨를 바꾸고 싶을 때는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글꼴 부분에서 화살표를 눌러보면은 여러 가지 글꼴들이 많죠. 자, 먼저 모든 글꼴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넣고 싶은 글꼴들 한번 할 때 저는 여기서 한번 나는 고딕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손녀. 그 다음에 또 맞춰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의자도 마찬가지고 한번 제가 글꼴을 바꿨으면은 여기 글꼴에 있는 부분에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은 메인 위로 올라오면은 먼저 작업했던 글꼴들이 여기 올라옵니다. 그럼 똑같이 나눈 곳에 클릭하면은 먹을 거고 을 축하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릭하셔가지고 모든 글꼴 누르시고 방금 적용했으니까 메인 위에 가면은 방금 사용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눈 고딕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아래 일시와 장소, 정보 입력을 한번 같이 작업해 볼 텐데요. 자, 일시하고 장소, 그 다음에 연락처,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별도로 한번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일시 부분을 작업할 때는 블럭을 잡으셔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잡아서 파란색 진하게 한번 넣어볼게요. 눌러가지고 파란색 누르고 그 다음에 진하게
그러면 이렇게 작업이 됐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다가 하나 띄우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도 마찬가지로 블럭을 잡고 눌러서 파란색 클릭하고 진하게는 여기죠. 진하게 클릭하고 앞에를 한번 자 띄어쓰기 할 때는 소자와 콜론 사이를 커서를 넣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되죠. 이렇게 해서 해주고 연락처도 똑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파란색 한번 했으니까 값이 나와 있죠. 이렇게 그러면 바로 클릭이 됩니다. 클릭하고 요거를 진하게 하고 한 칸을 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봤을 때 여기 사이가 한 칸씩 띄면은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이때는 1하고 C자 사이에다 커서를 넣고 띄어쓰기 해주면은 이렇게 하나 더 해도 되겠죠? 더해서 이렇게 연락처랑 맞춰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좀 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이 부분 전체적으로 한 14로 하겠습니다. 블럭 3개를 다. 자, 3줄 블럭 잡을 때는 일자부터 드래그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백 있죠? 여기 여백에서 이렇게 쭉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해가지고 요거를 14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렬은 뭐 양쪽 정렬 되어 있는데 구태여 왼쪽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블럭을 잡아서 여기 왼쪽 정렬을 클릭하면 넘어올 거예요. 자, 그 다음 아래 부분에 보면은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올림 이 부분이 있잖아요. 요걸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꾸며볼 텐데 일단은 글자 크기를 한번 12로 해볼게요. 12. 자, 2개 블럭을 잡고 글자 크기를 12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을 한번 설정해서 회색 계열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색 뜨죠? 클릭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울림 한번 넣어볼게요. 기울림은 속성값에서 여기 가 기울리는 거 말하겠죠? 기울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또 오른쪽 정렬로 해보겠습니다. 정렬은 여기 있죠?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작업을 했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럴 때 이거를 이 상태에서 한번 쪽맞춤 가봅니다. 쪽맞춤 클릭해 보시면은 아,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제가 이제 이야기한 대로 작업을 했는데 하다 보면은 이 A4 용지에 출력을 해야 되는데 출력 크기가 안 맞잖아요. 이렇게 공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경우에 이 공간을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하는 방법은 폭맞춤에서 했을 경우에는 이 공간을 맞추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럴 때는 쪽맞춤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작업한 게 낫습니다. 그럴 때, 아, 여기 부분도 조금 더 크게 하고, 여기도 크게 하고, 크게 해서 해도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2개. 여기, 우리가 이제 미리 보기하고 쪽맞춤의 차이점은 미리 보기는 편집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가 이 쪽맞춤에서는 A4 용지 한 장에 나오는 걸 보면서도 내가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우리가 인쇄할 때 용이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본문 내용,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부분을 조금 블럭을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글꼴하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글자 크기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있는 부분에 글자 크기하고 그 다음에 글꼴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뜨지가 않습니다. 같았다면은 뜰 거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2개를 블럭 잡아가지고 글씨 크기를 주게 되면은 현재 김민지와 7번째 생일이 크기가 되는데 이 크기를 그냥 그대로 놓으면서 비율적으로 커질 거예요. 일괄 커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김민지가 아까 해서 보시면 클릭해 보시면 한 24인데
24를 기준으로 값이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여기 있는 다른 것들은 이제 1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10에서부터 커질 거예요. 그럼 두 개를 잡아서 한번 해볼게요. 하고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은 그 상태에서 값이 커져요. 똑같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계속 크기가 올라가면서 커지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하한다 이렇게 그래서 맞추면 되겠죠. 그 다음 밑에 보면 일시, 장소, 연락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면은 너무 공간이 많이 남으니까 세 개를 블럭을 잡으셔가지고 크기를 한번 줘볼게요. 자, 여기는 글씨가 다 크기가 똑같으니까 14라고 바로 뜨고요. 글꼴도 같으니까 함초롱 바탕이 떴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14에서 같이 커지겠죠. 이렇게 작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면은 여기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블럭을 잡고 자, 이렇게 잡아도 되고 아니면 여백에서 블럭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지금 화면이 적어서 이제 저는 그러는데 여러분은 아마 화면이 클 거예요. 다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 크기를 올리면은 여기도 10이 같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생일 초대장이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은 저 블럭 잡으셔가지고 크기를 올리면 이렇게 커질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엔터를 쳐가지고 좀 내려볼까요? 이렇게. 초대장. 일시도 이렇게 내려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도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쭉 하면은 이렇게 내려오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두 개가 줄의 이 간격을 좀 하고 싶을 때는 여기를 두 개를 블록 잡아가지고 여러분은 아마 이 서식 상자의 맨 우측에 보면 저는 지금 이제 두 개의 선으로 보였는데 저는 여러분들 바로 보일 거예요. 누르시면은 이게 16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으로. 그럼 여기를 화살표 위로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올리면은 이 사이 간격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200 정도 크기 보면서 할 수 있고요. 또 밑에 일시 장소 이 부분도 블록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내가 줄 간격을 더 주면은 이렇게 딱 A4 용지 맞게끔 들어오겠죠. 아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것도 이 부분도 잡아가지고 글씨를 더 크게 해도 되고 아니면 간격을 좀 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딱 이렇게 A4에 맞게끔 이렇게 인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작업하는 데는 무리는 없을 겁니다. 다시 이제 사실은 얘가 이제 폭맞춤으로 오게 되면 폭맞춤에서 글씨가 되게 큽니다.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전체 인쇄되는 모양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나중에 인쇄하고 나면 다시 인쇄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럴 때는 쪽맞춤으로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이 크기가 얼마인지 보고 인쇄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생일 초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다가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모양들을 좀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생일 초대장에다가 키보드에 없는 글씨들 넣을 때 이제 우리가 주로 문자표를 가게 됩니다. 문자표. 자, 여기도 한글에서 우리 입력에 가면은 여기 문자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단축키로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10 누르면은 이 문자표가 뜰 거예요. 자, 문자표에서 위에 당구장 모양의 이 표시를 누르게 되면은 기존에 썼던 문자, 특수 문자도 보이게 될 거고요. 우리는 문자표에 있는 글씨의 밑에 화살표 눌러가지고 한 번 더 문자표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용 문자들이 있고요. 문자들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뭐 유니코드
한글 문자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 문자표에서 특히 글꼴에 볼 수 있는 부분이 밑에 내려오면은 특수 기호 및 등배 기호라고 있어요. 특수 기호 및 등배 기호. 자,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 같은, 그러니까 그림 같은 글씨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위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몇 가지 넣고 싶다 그러면은 한번 몇 가지 넣어볼까요? 여기에서 그냥 스마일 모양 누르면은 클릭하고 넣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가 들어오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에다가 넣을 수 있고, 또 스마일도 글씨로 해가지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블록 잡아가지고 이거를 글자 색깔을 검정색으로 하면은 또 검정색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지금 한칸 띄워주고. 자, 그러면은 이 스마일 모양과 글씨 사이가 간격이 크잖아요. 이런 경우도 좁힐 때는 스마일하고 요 생일 부분을 블록을 잡은 다음에 여기 편집에 글자 모양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자간이라고 있죠. 자간. 글씨와 글씨 사이 간격.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빼기 쪽으로 가면은 기준이 0%에서 빼기로 가면 두 개가 좁아 있다는 뜻이죠. 한 넓게 잡아보죠. 10 정도. 마이너스 10으로 하고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줄여 있는 거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간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를 지면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특히 볼 수 있고요. 또 아래 부분에 이 일시 장소 연락처에 글꼴도 바꿀 수 있겠죠. 블록을 잡은 다음에 함초는 바탕에 화살표 눌러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모든 글꼴에서 하는 것보다도 만약에 내가 글씨들을 이렇게 분류해 놨잖아요. 제목 글꼴, 본문 글꼴, 꾸미기 글꼴 이렇게 해놨는데 꾸미기 글꼴에서 몇 가지 한번 살짝 사용해 보죠. 여기서 나는 뭐 해보고 싶은 게 휴먼 고딕이다. 그러면 또 와가지고 이렇게 뭐 백송비다, 궁서체다. 또 하단에 가보면은 이렇게 굴림체다. 굴림체 한번 넣어보면은 굴림체로 이렇게 쭉 들어가고 태나무 넣어볼게요. 태나무로 해가지고 작업을 이렇게 해보면은 꾸미기체에서 태나무 이렇게 바뀌겠죠. 블록 해제하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작업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하는 부분을 보면은 여기 지금 글자 모양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해 봤어요. 자, 그러면은 작업을 했으면은 이 작업한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저장할 때는 우리가 여기 위에 파일을 클릭하고, 자, 물론 이 상태에서 저장하게 되면은 모양이 나올 텐데, 여기서 보면 이 하단에 이 문서 탭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탭이 색깔이 나올 텐데요. 현재는 파란색이에요. 이 파란색으로 글씨가 썼다는 이야기는 이 컴퓨터가 이 프로그램이 자동 저장을 했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글씨를 혹시 추가해서 썼다. 여기다가 뭐 1, 2, 3을 더 썼다 그러면 빨간색 바뀌죠. 이 빨간색 바뀌었다는 건 아직 자동 저장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얘가 자동 저장을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가 이제 저장이 자동 저장이 파란색 바뀌었죠. 바뀐 거는 자동 저장이 된 거예요. 아까 같이 빨간색이 되어 있을 경우에 컴퓨터가 혹시 모르고 종료가 돼 버렸다 그러면은 빨간색 부분까지 있는 부분은 살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파란색이 되어 있는 부분은 나중에 컴퓨터 껐다 켰을 때 혹시 모르고 전원이 나갔을 때 그때 껐다가 다시 한글 열게 되면 이 파란색 부분까지 살릴 수 있어요.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왜 그냥 컴퓨터가 자동 저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확인을 했고 여기다가 제가 저장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름을 가지고 저장하게 되면 아마 얘가 파란색이 아니라 검정색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파일 클릭하고, 자, 저장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저장과 다른 이유 저장이 있는데, 저장이라는 개념은 처음에 작업했을 때 저장하게 되면은 저장하는 창이 뜰 거예요. 근데 저장하기 처음에 작업하지 않고 두 번에 추가돼서 작업할 경우에 저장하기를 누르시면은 그 저장하기가 덮어쓰기가 되죠. 근데 우리가 그 작업을 그 전 작업도 살리고 추가한 작업도 살리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놓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 없을 때 지우더라도 작업할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 내가 문서에 가가지고 이거를 생일 초대장 그대로 저 넣겠습니다. 넣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밑에가 생일 초대장이라고 써지면서 검정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저장이 된 겁니다. 또 물론 이 상태에서 제가 작업을 아까 썼던 거 1, 2, 3을 지우게 되면은 또 얘도 빨간색을 뜨겠죠? 떴다가 자동으로 얘가 몇 초가 지나면은 파란색으로 또 바뀌겠죠. 자, 여기서 몇 초란 개념은 다 어딘가 저장이 됐겠죠? 그걸 한번 확인해 보면은 여기 위에 지금 파란색 바뀌었죠? 도구의 하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에 환경 설정이 있어요. 설정. 여기 오시면은 이렇게 위에 보면은 편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일이 있고 그러는데 파일에 보면 여기 쉴 때 자동 저장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방금 제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움직이지 않고 쉴 때 이 10초죠. 다시 말하면 빨간색에서 10초 있다가 파란색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가 바뀌는 거지 혼자 스스로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설정해가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저장을 한 번 더 해야만이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정색으로 바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서를 그대로 하나 더 만들고 싶을 때는 파일 클릭하고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저장하면 되고,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이 상태로 덮어쓰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디스켓 모양의 저장 단추 누르게 되면은 얘가 검정색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은 오늘 두 번째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글자 크기나 색상이나 정렬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초대장을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단을 더 이쁘게 정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이 글자 모양이 기본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